예란이가 알려주는 루어 용어 첫 번째 시간인데요. 루어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단어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점점 심화되는 단어들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첫 번째 용어인데요. 루어 낚시의 루어라는 뜻은 인공으로 만든 가짜 미끼, 모든 이제 미끼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 베이트라는 말이에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루어랑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루어가 인공으로 만든 가짜 미끼를 뜻하는 말이라면 요거는 낚시에 사용하는 모든 미끼를 뜻해요. 예를 들어서 루어는 뭐 이제 고무로 만들든 플라스틱으로 만들든 뭐 그런 거를 뜻한다면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기도 되고 옥수수도 되고 지렁이도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베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 베이트라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말랑말랑한 모든 요런 고무 재질 아니면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요런 거를 소프트 베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드 베이트라는 건 이렇게 딱딱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딱딱한 것 중에서도 제가 잘 사용하는 스피너 베이트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와이어 베이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로드는 낚싯대를 뜻해요. 그리고 릴이라고 하면 낚싯대의 밑부분에 이렇게 달려있는 낚싯줄을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릴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피닝 릴과 베이트 릴이 있어요. 크게 스피닝 릴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스피닝 릴이라고 하고요. 베이트 릴은 제 영상에 나오는 거의 모든 릴이 다 베이트 릴입니다. 처음 낚시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보통 스피닝 릴을 쓰시고 조금 더 멀리 던지고 싶어, 조금 더 다양하게 써보고 싶어,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베이트 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래시라는 거는 한글로 풀면 라인 엉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베이트 릴을 사용할 때 이 스풀이 있어요. 촥 던졌을 때 이 스풀이 사라라라 풀리면서 이게 반동에 의해서 라인이 쭉 풀린단 말이에요. 쭉 풀리는데 라인이 풀려나가는 속도보다 스풀이 더 빨리 회전을 하거나 라인이 나갈 때 이 스풀이 어떻게 해서 어떤 현상에 의해서 멈춰버리거나 이러면은 막 라인이 부풀어요. 그러면은 이제 라인이 다 엉켜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백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9번째, 앵글러. 한글로 얘기하면 낚시꾼이라는 단어고요. 낚시 도구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모든 사람을 앵글러라고 하죠. 캐스팅은 제가 뭐 이런 루어를 달고 저기에 던지고 싶어 하는 행위, 던지는 기술을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가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란님, 어떻게 해야 멀리 던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좀 정확하게 던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낚시를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저도 낚시를 처음 시작할 때 한 1년 전에 갔던 포인트에 똑같이 갔을 때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멀리 던져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저까지 던지고 싶어 이렇게 해야 겨우겨우 던져졌던 그런 곳을 이제 낚시를 많이 다니고 몇 년 이렇게 지난 뒤에 그 장소에 다시 가보면 굉장히 쉽게 던져져요. 이게 던지는 기술도 자꾸 해봐야 는답니다. 랜딩이라는 단어는요, 고기를 딱 잡아서 물 밖으로 끌어내는 행위 그 자체를 랜딩이라고 합니다. 랜딩 성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 보트에서 낚시를 하던 육지에서 낚시를 하건 물 밖으로
성공적으로 끌어냈다. 랜딩 성공이라고 합니다. 액션. 루어 낚시에서는 액션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한글로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루어가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낚싯대의 강도나 휘임새에 따라서도 루어의 동작이 달라져요. 그리고 릴을 천천히 감냐 빠르게 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져요. 루어 낚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액션, 고기가 잘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 같은 경우에는 톡톡, 톡톡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때가 많은데, 그런 모든 행위를 액션 준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이트 피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기 베이트 피쉬, 저기 베이트 피쉬,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조행기를 쓰실 때 베이트 피쉬가 많았다, 그래서 고기가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글로 풀이하자면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기를 베이트 피쉬라고 해요. 이제 베이트 피쉬가 있다, 이런 거는 베스가 먹을 만한 작은 물고기가 거기 있더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훅은 바늘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바늘이에요. 바늘을 훅이라고 합니다. 미늘은 바늘에 보시면 이렇게 바늘이 그냥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뾰족하게 정말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기가 딱 바이트를 해서 딱 잡는 그 순간에 이게 딱 걸려서 이게 다시 이 고기가 막 발버둥을 치더라도 이렇게 팅 빠져나오지 못하게 안쪽에 갈고리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미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발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늘이 없는 바늘을 이제 barbless hook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낚시방에 가서 저기요 사장님 barbless hook 주세요 라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이 단어를 외우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런 단어가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필요하실 때, 구매하실 때는 사장님 미늘 없는 바늘 어디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늘이 없는 바늘은 베스 낚시를 할 때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베스라는 물고기 자체가 온순하고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좀 잡히면 막 털기도 하고 막 빠지기도 하고 힘을 막 쓰는 어종이기 때문에 꼭 발브가 있는 훅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브리스 훅은 송어 낚시 할 때 보통 쓰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커, 뽕돌을 싱커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뽕돌, 영어로는 싱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관계가 없어요. 낚시방 가셔서 뽕돌 주세요 하셔도 요걸 주실 거고, 싱커 주세요 해도 요거를 주실 거예요.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기 브레이크 라인 있어. 브레이크 라인은 지형이나 아니면 성분 이런 것들이 다른 두 가지 요소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하다 보면 바닥이 읽혀지거든요. 돌돌돌돌돌돌 하면서 그냥 이제 돌이 엄청 많은 그런 지형이었어요. 근데 중간쯤부터 갑자기 이 루어가 물 아래 수심으로 뚝 떨어지면서 여기랑은 달라. 수심층이 여기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요걸 보고 대부분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합니다. 얕은 곳에서 갑자기 깊은 곳으로 바뀌거나 깊은 곳에서 갑자기 얕은 곳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돌돌돌돌돌돌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그냥 모래로 쓱 오는 그 경계선, 그 부분을 또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다른 두 가지 요소가 만나는 그 지점을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고기들이 얕은 곳에서 갑자기 뚝 깊이 떨어지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요 부분에서 요렇게 베스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대기를 하고 있다가 요게 루어가 뚝 떨어지면 도둑 이렇게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브레이크 라인을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 뚝 떨어졌네? 예란이가 그러던데 이런 거를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한대.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살짝 호핑 줘볼까?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입니다. 캐치 앤 릴리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진짜 직역 그대로입니다. 캐치, 잡았다가 릴리즈, 풀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고기를 이제 뭐 잡았다가 다시 놓아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베스가 뭐 유해 어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잡았다가 다시 놓아주거나 아니면은 잡은 거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저수지나 뭐 강에 갖다 놓거나 이런 것이 모두 불법입니다. 그 점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가지 단어를 벌써 알려드렸어요. 되게 시간이 엄청 빠르지 않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20단어 정도씩 제가 앞으로 몇 탄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단어를 알려드릴 거니까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주세요. 그럼